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마이너스 4.7%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장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방심하는 찰나에 이렇게 기사가 나와주면서 두 차례나 밀어버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소폭 매도세가 나왔던 넥스트레이드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곧바로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봉 흐름상 놓고 봤을 때는 어디서 지금 저항을 받았습니까? 이 61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굉장히 이슈가 많이 쏟아져 나왔죠. 앞전부터 시작해서 한 번씩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에서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면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실 수 있을지 하나하나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겁먹으면서 투매하실 만한 구간이 절대 아니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바로 장중에 촬영해드렸던 영상의 이 구간에서 우리가 추매 타점을 오히려 잡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짚어드렸었는데 지금 약수익 중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 더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 박스권 안에서 진행될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는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투매를 던질 게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공포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포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포에 오히려 우리가 매수 찬스로 삼아갈 수 있다라고 짚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밝혀진 내용들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절대 불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에다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앞전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폭등이 이전에 한번 털어주는 구간이 무섭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도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이렇게 대폭등이 있기 이전에 이런 식으로 한번 털어주면서 3일 정도를 체류했던 구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속적인 음봉이 발생하다가 털어줘 놓고 미친듯이 폭등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원시원하게 올라갔었던 한미반도체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한번 털어주는 구간이 나왔다라는 건 그러면서도 사실상 거의 재탕 기사가 메인이었다라는 걸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털기 후에 시원한 폭등 흐름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 모두 다 여러분들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 폭등이라고 달아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에 왜 이렇게 댓글이 많지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그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의 매수세가 무섭게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도세가 진정될 수 있다라고 짚어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영상 내용 시작하기에 앞서서 맨 처음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의 이슈부터 바로 짚어드리면서 영상 촬영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사가 나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7시 26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방금 막 나온 내용의 기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웨스팅하우스 고위 관계자를 만나러 23일 방미라고 하면서 조인트 벤처 설립 사인 예정, 미 원전 시장 함께 공략하나라고 아주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가 나와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웨스팅하우스 측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23일날 방미한다라고 하면서 미국 원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협력하는 조인트 벤처 설립에 서명하기 위해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23일이면 여러분들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고 일단 우리가 23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미팅을 과연 23일날, 24일날 이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주말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호재 내용이 쏟아져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누구보다 빠르게 내용을 전달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원전업계에 따르면 황 사장은 웨스팅하우스 고위 관계자와 조인트 벤처 관련 서명을 앞두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사 간 협력 사안은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라고 못 박은 게 지금 확인이 되실 텐데 이거는 원전 관련한 얘기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서서 지금 기사 내용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원자력 관련 모든 프로세스가 매듭이 지어지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봤을 때는 원전 관련한 프로세스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의 기사에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라고 한 부분은 양사 간 협력 사안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우리나라와 미국이 원전 관련해서 얘기할 만한 의제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1월 합의 당시에 JV가 언급된 뒤 물밑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이번에는 최종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귀띔을 했죠. 자, 우리가 중요한 날짜 계속 떠주고 있습니다. 23일부터 시작해서 25일
그리고 더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26일까지 해서 우리가 한미정상회담까지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가운데 결국 이렇게 조인트 벤처를 토대로 미국 시장 진출구를 마련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구를 마련한다라는 구상인데, 유럽 시장을 포기했던 이유가 미국 시장을 겨냥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밝혔었던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슈가 떠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정 23일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슈 쏟아져 나올 만큼 여러분들 해당 내용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나왔었던 내용은 뭡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K원전이 족쇄를 찼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원전 한 기당 1조 원을 보장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이렇게 나와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타임라인으로 한 번 더 이런 내용의 기사가 또 나와줬었습니다. 핵심 시장까지 다 내줬다라고 하면서 쭉 내려보면은 무슨 내용이 지금 나와 있냐면은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하면서 지도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어디요? 웨스팅하우스에 비해서 한국이 차지하는 시장 면적이 더 넓지만 각국의 원전 건설 계획을 따져보면은 사정은 달라진다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원전은 9.2%밖에 안 되고 웨스팅하우스가 진출할 수 있는 건 24.2%라고 하면서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를 우리가 했다라는 식의 기사가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용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한수원 사장님의 인터뷰로 연결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원전 불평등 계약이라는 말에 동의 못한다, 이익을 남길만 하다라고 분명하게 인터뷰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실상 노예 계약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 수준은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만 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기술 자립에 대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오해가 생기게 홍보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적인 단어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WEC 측으로 넘어가도록 설계가 됐다라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서 이게 마치 WEC에게 큰 포션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지만 WEC에는 공급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공급망이 없는 쪽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포션을 가져가더라 하더라도 결국 공급망이 있는 한국 쪽으로 와서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공급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WEC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어떻게밖에 할 수 없는 회사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시다시피 김정관 장관님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 WEC는 그냥 엔지니어링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도 맞짱을 떠야 되는 상대가 누구예요? 프랑스의 EDF 같은 존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EDF한테 수주를 뺏기느니 얼른 영업을 해와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일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혹자는 페이퍼 컴퍼니 수준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재무가 안 좋고 M&A 시장에서 3번이나 나왔던 회사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되는데, 원천 기술밖에 보유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이 가서 시공을 해주면서 왜 특히나 이 웨스팅하우스는 우리한테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 팀코리아가 누구보다 빠르게 가서 시공을 해주면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프랑스가 원전을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DF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팀코리아의 시공 능력과 이용 때문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우리한테 일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슈가 계속 발생했던 부분은 뭡니까? 한미정상회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논의가 오늘 기사 내용에서 나왔죠.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조인트 벤처 투자 형식이 될 듯이라고 하면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수원이 미국 원전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틀을 만드는 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히면서요,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미국 기업과 협력하는 식으로 우회로를 만드는 셈이다. 조인트 벤처 이름으로 미국 시장에 들어가지만 사실상 시공은 한국 기업이 맞는 식이다라고 정확하게 기사 내용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시장을 양분하는 부분에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 지역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24.9%라고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대형 원전을 건설할 때 얘네들이 뭘 해오면, 영업을 해오면 누가 하는 겁니까? 나머지 시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코리아가 달라붙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한수원이 가서 계약을 따오는 것 자체에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9.2%의 포션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웨스팅하우스가 가서 영업을 해오고 그거를 팀코리아에게 수주를 맡긴다라고 하면요, 이 24.9%도 우리의 무대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슈퍼 을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일각에선 과연 기술 독립을 강조해야 되는지도 의문이 크다라고 하면서 미국 퀄컴에다가 특허료를 지불하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전자와 프랑스 GTT의 원천 기술료를 부담하면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수출하는 한국 조선사들한테는 아무도 기술 종속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왜 원전한테만 족쇄를 50년 동안 찼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장사를 잘하는 게 승자니까 이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웨스팅하우스가 갑이고 한국은 을이라고들 하지만 한국은 최소한 원전 분야에선 개발, 건설, 운전 등 다양한 역량을 갖춘 슈퍼 을이라고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억지로 까기, 억가라고들 하죠, 요즘 말로. 억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번에 정확하게 밝혀진 거는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앞전에 마스가 프로젝트 때 많이 여러분들 소외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시면 8월 1일까지 해서 관세 협상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25%에서 15%로 내려갔던 이 배경에는 원래는 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님 같은 경우에도 출국하기 직전에 원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었죠.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내려간 배경에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얘기만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왔던 상황이어서 우리 원전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소외감을 꽤나 많이 느끼면서 실망감으로 오히려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도 판때기에 앉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원전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몇 개의 나라밖에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을 해외에 진출하면서 해외 시장에다가 원전을 건설해주면서 수주를 따올 수 있는 나라 자체가 몇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판때기, 이 게임판에 참여를 하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로열티를 띄워준다 하더라도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기사 내용에서도 보시면은 단독 300기 짓는 미국의 K 원전은 꼭 필요한 상황이고 정상회담에서 도움이 됐으면,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에서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 원전을 3,400개 새로 건설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히면서 원천 기술 가진 WEC와의 협정으로 원전 건설 기술을 가진 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오히려 우리가 숙제로 받아들여 볼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이슈에 북미 유럽은 포기라고 되어 있으면서 SMR은 문제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기사 내용이 정말로 잘 정리를 해뒀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결론은 우리 원전 기업들이 일감 확보를 위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과의 분쟁을 없앤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나오면서, 예를 들어 구매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물품으로 냉각수 펌프나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MMIS 같은 품목이 있는데, 지금은 국산화가 된 상황이지만 어차피 구매는 입찰을 통해서 결정하고 국산을 꼭 쓴다는 보장이 없은 만큼 협상 카드로 쓴 거다. 받는 것 없이 순수하게 나가는 돈이 로열티인데, 체코 원전 수주 금액이 26조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1, 2% 정도의 수준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도 금액으로 분쟁을 끝냈다라는 점에서 잘한 협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라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앵커가 앞으로 원전 수출 어려워지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건 아닙니다. 원전 수출 구조를 보면요, 아라카 원전 때는 한전이, 이번에는 체코 원전 때는 한수원이 한국을 대표해서 수주를 계약을 했고요. 한전과 한수원이 담당할 기업들에게 일감을 발주했었는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원전에서도 제조 역량을 잃은 지가 오래돼서 팀코리아와 함께하겠다는 게 협약의 취지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체코 원전 때처럼 유럽에서 원전 수주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한수원 자리에 웨스팅하우스가 들어가는 거다.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경쟁사인 프랑스 EDF에다가 일감을 주느니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발주할 유인이 생긴 거다라고 정확하게 나오면서, 실제로 불가리아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전과 한수원을 빼고 웨스팅하우스가 현대건설과 직접 손을 잡고 수주를 활동 중인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떤 게 발표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K원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만약에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한수원이 나가서 발주를 따오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영업을 해오면요, 그걸 우리나라 팀코리아가 가서 시공을 해주면서 오히려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스가 프로젝트처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의 진짜 상한가 부분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떠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거는 어떻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냐면은,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프로그램의 무빙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았어요. 보시면 프로그램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단타 쳤습니다. 여기서 단타 치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을 땐, 여기 지금 보이시는 선이, 초록색 선이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건데, 내려가고 있을 때는 프로그램이 매수 금액을 쭉 늘리다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다 팔아 제끼면서
결국에는 프로그램은 오늘 매도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단타를 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것과 별개로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보유 수량 거의 줄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할 땐 누가 이걸 신고가로 보낸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프로그램이 신고가로 보낼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전에도 이런 구간에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4년간의 박스를 돌파를 해서 시원하게 올라갈 때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상승 직전에 이렇게 아랫꼬리를 말아 올리는 특징적인 캔들 흐름이 관찰이 됐었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매수 금액을 사주고 있는 게 보이시죠? 갑작스럽게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860억을 매수해줬었고, 그 이후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5월 7일날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는 걸 확인하면서 뭐라고 보내드렸었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얼마 이하로 한번 가져가 보시자, 26,000원 이하로 한번 가져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내도 한번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대응방이 있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서 실시간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에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 보내드리면서 대응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을 많이 보시면 여기 영상 하단에 공유하기라고 있습니다. 이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다라고 공유도 해주시고,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면요, 기존의 구독자님들과 새로운 구독자님들이 유입되면서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이 참여해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링크에 전화번호가 써져 있습니다.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니까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의라고 해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두산이라고 적어서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고, 뒤이어서 매집주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두산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매집주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안내드렸던 매집주가 바로 요 STX 엔진이라는 말씀인데, 정말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있었죠.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영상도 촬영을 해드리고 안내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70%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라는 소리인데, 당신이 도대체 이 STX 엔진을 언제 추천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거 영상 하나 가져왔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하단에 7월 28일이라고 써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7월 28일에 정확하게 촬영했다라는 영상이고, 이 차트의 모양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요, 중간에 음봉 떠있는 모습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상승하다가 음봉 떠있고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7월 28일날 영상 촬영해드리면서 이렇게 확인해 보셨을 때 정확하게 여기가 7월 28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7월 28일날 말씀드리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는 건데, 이 차트의 모양과 똑같이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음봉 떠 있는 것까지 똑같이 일치하면서 이때 안내드리고 나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던 STX 엔진인데, 이 후속주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준비한 후속주가 뭐냐면요, 바로 요 바이오 관련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의 장을 유심히 관찰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한 종목쯤은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9월부터 시작해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뭐 때문이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날려버리려고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파월 의장이 날아가면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바이오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바이오 종목을 하나 가져왔고, 이 종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가 돌려주면서 박스를 치기 시작하면서 앞전에 있었던 물량을 갑작스럽게 찔러놓고 빼는 듯한 요런 패턴이 발견됐고요. 그러면서 거래대금을 엄청나게 증가를 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 구간을 야금야금 메꿔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검정색 선 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요, 가격 메리트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곳을 한번 물량을 찔러놓고 빼면서 매집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번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폭발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110% 정도 수익 구간이고, 그렇지 못하고 이 전고점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55% 정도 수익 구간이다라는 말씀인데, 이번 매집주 안내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STX 엔진 놓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도
STX 엔진처럼 올라갔을 때 오픈을 딱 할 겁니다. 오픈을 딱 했을 때 여러분들 그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거리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좋은 내용의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전혀 여러분들 입장에선 지금 구간에서 투매하시면 안 된다라고 짚어드리면서 영상 촬영 중에 장이 마감됐는데 앞전과는 다르게 앞전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습니까? 이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기사 나오면서 무섭게 밀어버렸던 것과 다르게 잘 지켜주는 상황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만약에 영상을 보시면서 이 구간에서 추매 타점을 잡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추가적인 대응 계속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